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의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 아마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나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공부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의학계열의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100%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의 자소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기소개서에 신뢰도가 없다, 믿을 수 없는 자소서다, 이게 과연 학생이 쓴 글이야? 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사실 평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에서 글을 쓰게 되어질 때 학업 및 활동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돼요. 과정서술. 과정서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다, 학교에서 활동을 했다, 동아리에 참여를 했다, 보고서를 했다 라고 하면 모든 활동들에 대한 노력의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다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취, 결과, 그 다음에 뭔가 임팩트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 뭘 했다, 뭘 받았다, 뭘 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뭐뭐뭐 해서 뭐뭐 했다, 뭐뭐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서 알았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조사해서 알았다, 이게 어떻게 학업입니까? 학업의 과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업 및 활동의 과정에 기초를 둔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의대 자소서를 쓸 때 의대 자소서는 임팩트다, 성취 결과다, 뭔가 과학적 심화를 적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대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렇다? 의대 자소서를 쓰시는 모든 분들, 약대나 치대나 수의대에 쓰시는 모든 분들은 현재 수능 공부를 하고 있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해서 그게 바로 일주일 열흘 이상을 그렇게 글을 쓰시기가 어렵다 보니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사설업체에 사서 자기소개서를 도움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과정서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4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꼭 봐주세요. 자기소개서 첫 번째 1번 문항, 자소서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과도한 주장을 삼가하자. 학생들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성이 뛰어나고 학생이 되게 독창적이며 본인의 의지가 되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나 자기 주장은 반드시 학습이나 활동에 기초한 생각과 자기 주장에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취의 결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져. 특히 이제 임팩트 있는 자소서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나는 무슨 탐구 보고서를 썼습니다, 나는 PPT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성적이 올랐습니다, 나는 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처럼 성취의 결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거는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과정서술이다. 어차피 성취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정서술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소서를 받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는 과정서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입학처, 그 다음에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 인재상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경우. 많은 분들이 자소서 쓸 때 이런 얘기 하죠. 아, 내가 서울대학교 의예과 일반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에다가 서울대학교 인재상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번에 원서를 쓸 때 경희대학교를 쓰려고 하는데 경희대학교에 인재상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대학교 커리큘럼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제가 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같은 책이나 아니면 일부 유튜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학의 커리큘럼, 대학의 인재상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본인의 자기소개서에서 대학의 입학처 학과 속의 커리큘럼 인재상을 따서 붙이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독창성이 없어지고 두 번째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앞에 도입 부분을 읽게 되어지면 그 결말이 뭔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읽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호기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글을 채우게 되어지면 어떤 글이 되냐면 1번 문항에 1500자, 2번 문항에 800자, 3번 문항에 800자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글자 수에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학업이나 활동의 우수성이 그만큼 부족하고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거지로 코드를 맞추는 인재상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대의 의과대학이며 또는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알츠하이머야. 그러면 알츠하이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쓰는 거죠. 막 대학에다가 막 사탄 발림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 다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 잘해줘서 참 많이 했네. 대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너무 사랑하는 거 보니까 이 학생은 반드시 뽑아줘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절대로 그런 학생들을 뽑아주지 않아요. 아마도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그거겠죠. 역량이 있고 우수하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대학의 코드에 맞춰서 글을 쓰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아무리 아부나 아첨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 자신만 초라해질 뿐이거든요. 결국은 그 문항과 그 글에다가 대학의 인재상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파트에다가 본인의 솔직한 경험과 활동과 본인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정의 노력을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훨씬 더 보기 좋고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아실 점들은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이 말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은 분들의 고민은 쓸 게 없다. 하나. 두 번째는 쓸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보면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쓸 게 많아요. 쓸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막상 쓰려고 하면 쓸 거리가 별로 없어요. 다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글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담느냐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활동에 대한 생각,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나 통찰력, 자신의 고유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혹시라도 지금 자기소개서를 초안에 쓰셨거나 어느 정도 자소서를 쓰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 글이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글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좋다 이렇게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에 대해서 많은 입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잖아요. 결국은 입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하거든요.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은 수시 전형의 자소 첨삭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시 전형의 자소 첨삭, 그 다음에 3년이나 12년 특례 또는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 첨삭,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전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 의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치전원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치전원이 있고 한전원은 부산대학교가 있어요.
정한, 그쵸? 그래서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자소서 또는 약학전문대학의 자소서 또 의대 편입학의 자소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립에서 다 진행하거든요. 그쵸?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리고 입시를 이해를 하면서 자소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 첨삭하신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첨삭 업체에다 맡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글을 가지고 가면 첨삭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그럼 첨삭 선생님하고 같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 선생님들은 인문이나 사회계열의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죠. 의대 자소서 첨삭이라고 해서 의대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글을 쓰지는 않는다. 아시는 것처럼 자영 공과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인문학처럼 글을 장문으로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원 학생들의 자소서를 첨삭을 할 때 보면 결국은 고등학교 때와 글쓰기 과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걸 보여줘요. 자연공학적으로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잘 쓰는 부신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라고 해서 의대를 졸업하시거나 현재 의사이신 분들이 첨삭을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데 이분들이 첨삭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써놓은 글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는 정도에서 글이 써지는 거죠. 어머니들이 가끔 그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감동을 받아서. 너무 글이 감동적이야. 좋아 이렇게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감동적인 자소서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의 학업 및 활동의 경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학생의 노력과 우수성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신뢰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첨삭 선생님이 글을 받아서 그냥 첨삭하게 되어지면 글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겠죠. 학업, 활동, 우수성 등등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 그리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조를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해가면서 입시에 맞게끔 합격을 할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글 쓴 내용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사설업체에 첨삭하시는 분들한테 글을 맡기게 되면 글을 바꿔놓거든요. 글을 바꿔놓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글을 매끈하게 바꿔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잡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내용을 채우고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첨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1번 문항은 학업,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인데 아시는 것처럼 1번 문항이 자소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고 문항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글자 수는 1500자. 그러면 이건 대부분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하겠죠. 첫 번째 앞에 문장에서는 학습 경험,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학습 경험이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700자, 800자 또는 800자, 700자 정도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활동 내용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에 앞에도 활동, 뒤에도 활동. 앞에서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보고서 작성. 뒤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 이런 내용들로 채우지 마시고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정확하게 맞추고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번 문항은 사실 오해할 건 없잖아요. 내용에서 요구하는 거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게 되는 거니까 앞에 학습 경험 700자 쓰면 교내 활동 800자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꼭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할 필요가.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를 쓰게 되어질 때 이런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습이라는 게 교과 및 학업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단순 암기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섯 번째는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각 대학의 지금 서류평가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글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 좋겠다. 자, 1번 문항에서 나는 학습 경험을 쓸 거야. 그럼 학습 경험에서 뭘 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학습 경험에서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학습 과정을 써보자.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나는 지식의 활용에 포인트를 두겠다. 내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을 배웠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학습했었던 자신만의 경험을 쓴다든가 또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점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 문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잘못 쓰지는 않아요. 질문에 맞춰서는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글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2번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번 문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그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면 이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축소 변경되기 이전에는 바로 이거였죠. 배려와 이해, 나눔과 실천, 협력과 소통, 갈등 관련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항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은 뭘로 썼냐? 동아리 활동을 쓰죠. 동아리 활동. 그렇죠. 동아리 활동 또는 교내 대회라든가 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행했었던 임명직과 관련된 활동, 학급에서 반장을 했다든가 자치회 회장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런 내용을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한 줄을 읽으면 뻔한 글이 나오게 돼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나는 또 학교에서 체육부장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생명과학 교과목 부장이었다. 학급 회장이었다. 나는 동아리 회장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글의 도입이 시작을 하면 그 글 뒤로 가게 되어지면 뻔한 글이 나오죠. 나는 학교에서 동아리 회장을 했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근데 동아리 중에서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아리 활동에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이끌어가지고 동아리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박수를 쳤다. 그래서 나는 동아리를 잘 이끌었다. 이거잖아요. 그냥 결론으로 가면. 모든 글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문항이 가장 쓰기 쉬운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쓰기 어려운 글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아무 내용이 없는 글이 돼요. 힘들게는 썼지만 막상 읽어보면 의미 없는 글. 도대체 이 글에서 뭘 느끼라는 것이? 이 글에서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글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글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축소가 되어진 상태에서 2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2번 문항은 대부분 어떤 걸 쓰면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생명과학 1 또는 화학 1 수업 내용이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수업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조별 과제를 했다. 그럼 조별 과제의 내용이 나오겠죠. 생명과학 1이나 화학 1에서 다른 학생들과 조별 과제라든가 수행평가를 같이 수행하는 과정, 그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결과나 아니면 실험의 결과나 실험의 과정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에 대해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과학적 어떤 이견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거고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합리적으로 합의화시켜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연구자가 갖추어야 되는 결국 협업의 능력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쓰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내 활동들을 바탕으로 쓰면 이거밖에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거밖에 안 보여주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 그리고 과학적 심화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조별 과제를 하고 연구하고 같이 실험하는 과정들 사이에서 조원들 사이에서의 이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과학적 역량과 우수성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뭐가 드러나냐면 협업이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요건에 맞습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2번의 글이 살아요. 자,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에서 뭐가 제일 쓰기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2번 문항이 제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번 문항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에서 임명직과 관련이 되어진 회장, 부회장, 교내 대회 활동 쓰면 만약에 여러분이 썼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첫 줄을 읽으면 뒤에 마지막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2번 문항을 버리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에서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 과정 그것을 친구들과 조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탐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의 협업의 과정을 보여주도록 글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문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데 지원 동기를 써라.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 쓸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동기 써라.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을 써라.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의 고민은 첫 번째는 대학의 커리큘럼을 찾죠. 먼저 딱 홈페이지 뒤져가지고 자 대학교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본과에서 뭘 배우는지를 쭉 배우고 그 다음에 교과목 학습 외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외의 협업 과정들을 조사해가지고 자기소개서 8번 문항 중에서 한 4번 문항 이후로는 400장이면 쭉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죠. 야 얘는 우리 대학을 너무 좋아해. 대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라고 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쓰게 되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글과 차별성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글을 쓸 때는 꼭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에요. 노력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노력 과정을 쓰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노력의 과정을 쓰고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의 방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진로의 방향은 의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의사라고 하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질병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대학에 가게 되어지면 환자를 치료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대를 간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공부죠. 그렇죠.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가 누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죠?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를 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상이라든가 의사 직업의 소명이라든가 또는 뭐 의사가 갖춰야 될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고 싶은지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될 거고 그 연구 분야는 고등학교 때 학업이나 활동과 연계성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른 학생이 썼었던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읽기는 어렵고요. 약간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봤더니 논리적 사고 과정의 검증이라는 제 모든 과목을 학습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나 막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사고 과정을 검증하고 과학 이론을 공부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항상 쉽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일례로 확률과 통계 수업 후에 모평균 추정의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질문하여 설명을 들었지만 부족함을 느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 통계학 개론 등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편차로
자, 모표본 편차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 표본 분산 및 표본 편차를 구할 때 분모를 n분의 1로 계산하는 이유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점을 해결하며 느낀 성취감은 열정적 탐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통계 관련 도서를 읽다가 의학의 통계학적 추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등장해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는 의학 통계에 관한 논문을 찾아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로지스틱 회기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잘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잘 썼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학습을 쓰게 되어질 때 생명과학을 쓰죠. 그렇죠? 생명과학을 쓰는데 이 학생은 수학의 확률 통계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 있다. 뭐 이 점이 잘 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학생들과 좀 더 차별화된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원하는 학과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 과정을 적고 조금 더 심화시켜서 쓰면 좋은데 수학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학생이 의대와 관련해 되어진 뚜렷한 진로 방향이 없고 어찌 보면 교과목 내에서 또는 학생부 내에서 수학의 우수성이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또 의대와의 연관성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학습의 과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학생이 쓴 글이라는 인상을 매우 크게 받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이 썼었던 학습 경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라. 고등학교 3년 학습을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자, 소화력 탐구 실험 역시 고민과 질문의 과정이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위산 분배 메커니즘에 관해 공부하면서 생명과학의 화학적 소화 과정이 떠올랐고 소화불량 시 복용하는 소화제의 작용 범위와 반응 정도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동아리 부원들과 토의하는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소화제의 탄수화물 분해란 주제로 소화제의 형태를 조작 변인으로 설정하고 고체 액체 그리고 가루 상태의 소화제를 이용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 이 학생의 글도 상당히 잘 썼다. 왜냐하면 본인의 학습이나 탐구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과정 소설을 충분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쓴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글을 막 쓰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자소서를 어느 정도 써놨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 자기소개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격생의 자소서라고 해서 무조건 글을 다 잘 쓴 건 아니에요. 합격하는 게 자소서만으로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다른 학생들이 글을 읽어보면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내 활동 네 번째 교내 활동인데 네 번째 교내 활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학생의 임원으로 1년간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회장이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습관인 만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팀을 구성하여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 결과 다수 학생의 지시로 저는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상대팀 후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수의 지시를 받았다면 분명 상대편 후보자를 지지한 소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소수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학생으로서 젖은 신뢰한 학생뿐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가 소외될 수 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소수의 집단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잘 썼죠? 잘 썼지만 우리 자기소개서 3번 문항 다시 말하면 3번 문항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고 글자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처럼 교내 활동 중에서 학생의 임원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글을 쓸 수 있는 항목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다가 글을 쓰겠죠. 그 2번 문항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은 거기에 쓰면 딱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문장이
2학년 때 학생의 임원으로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사실은 글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날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활동들을 2번 문항 타인과의 공동체에다 글을 쓸 수는 있으나 글을 쓰고 나면 사실상 별 내용이 없는 글이 나오기 때문에 2번 문항 쓰게 되어질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 학습 내용, 그 내용을 조별과제나 아니면 팀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이퍼리뷰에서 자소서 첨삭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첨삭이 있어요. 온라인 첨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올려주시면 첨삭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보통 첨삭은 뭐 지금 같은 경우 시간이 급할 경우에는 보통 이틀 정도 내에 첨삭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학생이 올린 글에 대해서 평가서와 글자 수에 맞춘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첨삭은 보통 1회나 2회 첨삭으로 종료가 되어지고 학생이 쓴 글을 평가하고 글을 완성하는 데 포인트가 있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넣거나 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글을 쓸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를 잘 썼다.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자소서에도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글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온라인 첨삭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첨삭은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초안, 학생의 모의고사 등을 고려해서 제일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설계 구조를 짜게 돼요. 학생이 먼저 초안을 씁니다. 간략하게. 초안을 반드시 먼저 쓰고 시작해야지 제가 먼저 학생에게 글 쓰는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글이 독창성이 없어지고 우수성이 없어져요. 학생이 먼저 초안을 반드시 쓰고 초안을 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초안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등등등의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짭니다. 1번, 2번, 3번 문항에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될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를 가지고서 설계 구조를 짜고 학생에게 글 쓰는 방향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방향으로 학생이 다시 한번 작성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계 구조를 짤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은 사실 글이 완전히 바뀌어요. 글 구조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서 문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글의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글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첫 번째 단계 구조 설계 단계 끝나고 구조 설계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작성과 첨삭 과정 1, 첨삭 과정 2를 통해서 최종 완성본을 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는 약 2주 정도 시간을 잡고 쓰게 되어질 거고 저하고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저하고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분야별로 첨삭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 화학과 관련된 내용, 또는 뭐 지구과학 관련된 내용, 또는 글의 논리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과정 등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학계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의대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결국은 진실성이다. 신뢰성이다. 신뢰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결국 과정서술에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하다?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모든 분들은 수능체제에 매달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많이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또는 사설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정서술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딱 읽어보면 학생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정의 첨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또 그러면 학생이 직접 쓰면 그 글이 독창적이고 학생이 진짜 쓴 글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학생이 쓴 글이 오히려 학생이 쓴 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9, 20살의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 그쵸? 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의 비슷한 교과과정 또 비슷한 독서의 내용
거기다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쓰는 내용들은 사실상 비슷한 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쓴다고 해서 꼭 학생이 쓴 글처럼 보이거나 독창성으로 보이지도 절대로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써야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좀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요. 자기소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대부분 하죠. 물론 이제 뭐 다시 부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다 올해까지고 내년부터 폐지가 되어지는 쪽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학생부 대체소식이라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의 대안적 서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생부 대체소식의 작성이 또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의학계열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서 자기소개서 합격 사례들을 좀 탐구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